안녕하세요. 내일장 대장주 박미라입니다. 이벤트가 많았던 오늘 하루였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기관의 매도세 나흘 만에 1950선을 내주며 마감을 지었는데요. 금통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고요. 만기 영향은 동시효과들어 나왔습니다. 장 막판 들어서 이 금융투자가 대거 매도 물려 내놓으며 코스피 지수를 10포인트 이상 끌어내리기도 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오늘도 선전했죠. 510포인트 위까지 올라가면서 투자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자 여러분들의 종목은 어떠셨나요? 오늘도 저희가 함께 고민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대장주 오늘 저와 함께할 두 분 소개해드리죠. 샘플러스 박수범 전문가, 윤종민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내일장 대장주 변함없이 오늘도 종목 상담 시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 소개해드릴게요. 전화와 문자 두 가지 방법 열어두고 있는데요. 02-3153-1611로 전화 주실 수 있고요. 무료 문자 번호죠. 013-3366-0110번으로 보유하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질문까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목요일 순서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이슈 공방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이벤트가 정말 많았던 하루였습니다. 금통위 금리 결정도 있었고요. 새해 첫 옵션 만기까지 있었던 하루였는데 일단 금통위에서는 금리가 동결됐고요. 옵션 만기, 장중 내내 코스피 지수는 횡보하다가 장 막판 들어서 좀 낙폭이 커졌습니다. 박수범 전문가님은 오늘 하루 시장 흐름 어떻게 분석하셨습니까? 네, 오늘 하루 지수상으로는 좀 내려왔지만 네. 대체적으로 분위기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지금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라든가 좀 시가총액이 좀 굵직굵직한 회사들만 지금 이제 그 금리 동결에 따른 좀 영향을 받아서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왔지만 그 외에는 이제 중소형주라든가 그리고 이제 코스닥 시장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경기 방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계속해서 성장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실적이 좀 제대로 나올 수 있는 회사들 쪽으로는 수급이 형성되면서 좋은 급등 상세들이 계속 좀 나왔기 때문에 좀 이제 삼성전자랑 이제 현대차만 좀 소외되고 나머지는 다 좋았다라고 좀 평가할 수 있는 하루였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상당히 좋았거든요. 일단 닷새째 오르면서 510포인트 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런 중소형주, 사실 코스닥이 좀 주의하자라는 의견도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형주 랠리는 오늘도 이어지더라고요. 코스닥의 1월 효과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인 겁니까? 아무래도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는 게 아무래도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이 좀 큰 회사들이 지금 이제 시장을 끌어주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 셀트리온도 최근에 M&A 이슈 때문에 대주주 지분 매각 얘기가 나오면서 최근에 좀 가장 큰 상승률을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고 지금 이제 그리고 이제 환율 시장에 있어서 가장 또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영향을 좀 받고 있는 이제 그 카지노 관련주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도 그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LED 관련돼 있는 서울 반도체라든가 이러한 회사들이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다 보니까 이러한 회사들이 주가가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코스닥이 계속적인 상승 흐름을 잡아주고 있고 그 코스닥 시장이 같이 움직여줌으로 해서 중소형주들 또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오늘 한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거래소에서 이 주식 거래 시간 연장을 검토한다라는 이 소식이 좀 들려왔는데 일단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된다면 시장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박수범 전문가님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그래서 시장이 활성화 될지 안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고요. 아무래도 시간 1시간이 좀 늘어난다면 그에 대한 이제 시행착오는 분명히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까지 개인 투자자나 기관도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장이 9시에 시작해서 3시에 끝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이제 3시에서 4시까지 이제 1시간을 연장하겠다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 세계적인 좀 공통적인 좀 분위 추세인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6.5시간이죠. 6.5시간이 이제 우리보다는 약 30분이 더 거래 시간이 많고요. 네. 그리고 보자면 유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8시간 30분 정도 됩니다. 거래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그게 다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인도라든가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이제 시간을 좀 늘리려는, 연장을 하려는 추세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에도 지금 현재 증시가 좀 좋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좀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일반 펀드 자금들의 움직임은 거의 비슷할 것 같고요.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만 조금, 거래량이 좀 늘어나면서
거기에 따른 증권사들의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데, 그건 바로 이제 브로커리 사업 쪽에서 이제 수익률이 좀 좋아진다는 부분이죠. 지금 현재 그 키움증권이 아무래도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수혜주가 아니냐라고 좀 보고 있고,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도 이제 ROE가 좀 1.5% 정도 상승하는 흐름이 좀 나와줄 수 있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키움증권 좀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증권주 중에서 관심 있게 좀 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가정이고요. 좀 현실화되려면 아무래도 거래소 움직임만으로 좀 역부족이겠죠. 정보와의 협의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협의가 좀 필요하겠지만,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들은 전 세계 글로벌적인 이슈가 되고 추세다 보니까, 이거 흘러가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좀 시행착오라든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시간 경과는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일 겁니다. 그래서 언제 시작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구두상으로 좀 말이 나왔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어떻게 시장이 또 변화가 되고, 또 그리고 한 시간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트레이닝 관점에서, 매수 매도 관점에서도 그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변화도 많이 생길 거고요. 그럴수록 전문가들 입장에서도 6시간에 얽매여 있던, 트레이닝 방법들이 좀 많은 변화가 있을 거고, 개인 투자자분들도 그에 따른 이제 전문가들의 바뀐, 매매 스타일에 따른 좀 배워가는 부분들이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옵션 만기 영향이 좀 장 막판 들어서 대거 나왔습니다. 오늘 장중 내내 횡보하던 코스피 지수가 거의 장 후반 들어서 동시효과들로 좀 많이 떨어졌는데 특히 기관의 매도가 강했습니다. 윤종민 전문가님은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보셨는지 분석 도와주시죠. 예, 오늘 그 시장, 요즘의 시장을 얘기 드리면 우리 시장 그동안에 계속 안 좋았어요. 안 좋은 이유는 우리 경제 성장, 지금 이번에 삼성전자하고 다음에 현대차 같은 그 지수 관련 종목이 많이 하락을 했죠. 하지만 이것은 어떤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들 그동안의 매도세가 계속 이어졌던 것은 이런 것을 예측하고 우리나라 경제가 이제 정체가 되는 거 아니냐. 어떤 성장 동력이 없다는 그런 어떤 내용이 이미 외국인이나 기관들은 캐치를 했던 거죠. 그래서 요즘에 뉴스에 계속 나오는데요. 이런 어떤 뉴스화 되고 많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인식했을 경우에는 이때는 바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코스닥 시장에 눈을 한번 돌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코스닥 시장은 추세가 거래소보다는 항상 훨씬 더 지금 좋죠. 그래서 당분간은 코스닥 시장이 좀 좋을 것으로 보고요. 다음에 거래소 시장도 제가 판단할 때는 이제 바닥을 찍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집중적인 매수세가 들어왔는데요. 이것도 좋은 흐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거래소도 그 매도세가 멈췄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이제 어떤 대기업 그런 기업보다는 중소형 우량주들이 앞으로 실적 내는 데는 좋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바닥에 있는 종목을 지금 찾아서 올해 하반기부터 실적이 좋아지고 내년에도 실적이 좋아질 종목을 이제 저점에서 매수한다면은 그동안에 혹시 손실이 많았던 분들이라든지 그동안에 매매를 꺼렸던 분들은 큰 수익이 올 수 있는 기회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희망적인 흐름을 요즘에 보이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제 개인 관점으로는 이제 좋은 시장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군요. 또 한 가지 오늘 이벤트가 있었죠. 오늘 금통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오늘 금통에서 금리 동결을 8개월째 좀 이어갔습니다. 소수 의견이었지만 금리 인하 쪽에 대해서 좀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도 있었거든요. 금통의 금리 동결 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 의견 부탁드릴게요. 예, 금통위에서는 그전부터 가끔 이제 어떤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이제 분분하죠. 하락이냐 아니면 동결. 사실 지금은 전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인상은 안 되겠죠. 안 되고 지금 일본 시장 마찬가지지만은 일본 때문에 우리 경제에 타격이 지금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인하를 기대를 했었어요. 갑작스러운 인하. 근데 인하를 한다면은 우리 유동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금융시장에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분이 당분간은 많이 있죠. 근데 정부 8개월째 계속 동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민감한 반응이 없었어요. 정말 앞으로도 인상은 좀 힘들 것 같고요. 인하가 한번 나오면 우리 시장에는 약간 활력이 더 붙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지금
상당히 금융 시장 자체가 상당히 좀 위축이 됐죠. 네. 그래서 거래 시장, 거래 시간 연장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좀 활성화를 시켜보자. 금융, 이 그 회전을 네. 좀 많이 해보자는 그런 뜻이 담겨 있다고 봐요. 그래서 뭐, 금통위에서 네. 이런 것은 오늘 같은 경우는 원만하게 처리된 거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오늘장 뜨거웠던 이슈들 정리해봤습니다.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 엿보는 시간이죠. 내일장 대장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 함께 엿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대장주 포트는요,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안전한 종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어지는 불기둥 시간은 내일장 급등 가능한 종목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종목들 확인하기 전에 전문가들의 수익률 현황부터 살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먼저 박수범 전문가의 대장주 포트폴리오입니다. AJ 렌터카 어제 이어 오늘도 추가 상승했습니다. 전고점 돌파도 기대가 되는데요. 3% 추가 상승하며 43.7% 누적 수익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오늘도 52주 신고가 썼죠. 16% 이상 플러스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사조산업은 포트 편입 이후 오늘도 추가 상승하며 4.4% 수익을 내고 있고요. 대한항공 포트 제외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균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LG화학시스가 수직 상승하고 있죠. 52주 신고가 쓰며 수익률 9.4%로 늘었고요. TTC 바이오가 3거래일치 양봉 그리며 12.7%로 플러스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덱스 인버스 1.5%로 플러스권 역시 기록하고 있네요. 네, 한 종목 더 담겨 있습니다. 포스코 RCT 오늘도 오르면서 7.7% 플러스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경락 전문가입니다. 어제 비슷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포트입니다. SM이 어제 급락 이후 반등하며 3.2%로 어제보다는 수익률이 늘었고요. 휴온수가 3거래일째 하락하며 수익률이 16%로 소폭 줄었습니다. 네, 금호타이어는 닷새 만에 조정을 받으며 2%대로 수익률이 줄었고요. 베이직하우스 반면 5거래일째 오르고 있습니다. 10%로 수익률 기록 올랐습니다. 다음은 이정민 대표입니다. 서울 반도체 하루 만에 다시 반등세가 나왔죠. 어제와 비슷한 흐름 10% 후반대 10.9% 플러스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송상욱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전 종목이 플러스권에 유지가 되고 있죠. 루멘스가 3% 가까이 오르며 12.8%로 수익률 늘었고요. 성우전자도 3% 가까이 오르며 오늘 플러스로 돌아왔습니다. 네, 윤종민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디스텍 시스템 이틀째 오르며 10%로 수익률이 올랐죠. 모베이스가 어제 급락에 대한 반발 매수가 들어오며 2.4% 플러스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조인희 전문가입니다. CJ 헬로비전 9.6%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스카이라이프가 4% 가까이 오르며 4.6% 플러스권, 한솔 홈데코 5% 급등하며 플러스 전환됐습니다. 누적 수익률이 4.7%입니다. 네, 오늘 새로 포트에 들어온 종목이죠. 팜스토리와 상신브레이크 모두 플러스권 유지하고 있는데요. 팜스토리가 0.3%, 상신브레이크가 3.8% 수익률 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AS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수범 전문가님, 오늘 CJ가 좀 아쉬웠습니다. 장중에 500원이 부족해서 목표가 터치를 못했거든요. 누적 수익률이 벌써 12.9% 기록하고 있는 종목이죠. 네, 지금 CJ가, 좀 목표 가격을 좀 더 올리겠습니다. 네. 예, CJ가 지금 이제 또 시작되고 있고, 네. 가파르게 지금 상승 흐름을 계속해서 추세를 잡아주고 있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자,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현재 오늘 종가가 11만 8,500원이었고요.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크게 상승할 때마다 거래량에 동반되는 이제 상승률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아직까지도 에너지가 넘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목표 가격, 좀 더, 전 고점 부분이 15만원까지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J 보유하신 분들은 목표가 15만원까지 상향 조정했다라는 점 잘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 모두 투어인데요. 이 종목은 최근 들어 9거래일째 계속 상승 흐름 이어가더니 오늘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조정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한 0.2% 약 보합세로 마감을 했더라고요. 네, 모두 투어, 네. 네.
모두 투어가 금요일 같이 좀 약세 흐름을 좀 보여준 거 아무래도 지금 인터파크가 오늘 크게 급등을 했습니다. 예, 네. 그 부분에서 좀 상대적으로 이제 모두 투어가 좀 약한 흐름을 좀 보여줬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인터파크가 최근에 이제 자유 여행 관련된 상품들을 이제 판매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거기에 따라 네. 모두 투어의 점유율을 좀 뺏어온 부분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 이제 인터파크가 지금 시장에서 좀 핫 이슈화 좀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모두 투어 좀 상대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인터파크가 크게 상승하면 모두 투어에서는 좀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고 모두 투어가 상승하게 되면 인터파크가 조금 하락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더 이제 모두 투어 이러한 부분들. 하지만, 저는 둘 다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모두 투어랑 인터파크 다 좋다고 보고 있고요. 이번 연도에는 둘 다 이제 좋은 상승과, 네. 기대 수익률이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계속해서 꾸준하게 좀 목표가 가격까지 계속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포트준 편입을 제외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종목이 대한항공인데요. 사실 좀 아쉽습니다. 매수가를 주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냥 포트 관심 종목에서 빼는 건가요? 네, 일단은 이제 대한항공 좀 매수는 하고 싶은데 계속해서 이제 그 매수 시점을 좀 주지 않을 것으로 좀 판단해서 어차피 지금 이평선 지금 차트 모습 보시면 아시다시피 62평선도 지금 뚫은 상황이고요. 이런 흐름들이라면 계속해서 추세적으로는 이제 우상향 상승 흐름이 좀 나오면서 좀 더 강한 상승 흐름은 좀 나와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저도 이제 원칙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그 원칙에 좀 반한다면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하더라도 매수하지 않고 일단은 좀 포트에서는 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윤종민 전문가님의 종목들 살펴볼 텐데요. 이글벳이 좀 아쉽지만 한 종목마다 마이너스권이 있는데 바로 이 종목이더라고요. 보유하신 분들 위해서 대응 전략 부탁드릴게요. 예, 그래요. 저 포트에 있는 종목 중에서 이제 이글벳 한 종목이 이제 마이너스권에 있는데요. 이글벳은 뭐 다 아시다시피 백신 관련주에 동물 관련 백신주를 주축으로 만들고요. 동물 사료도 이제 접근을 했죠. 다만 이제 이글벳을 제가 추천드린 것은 겨울철 조류독감이라고 그러죠. 중국, 지금 대만 이런 데서 많이 또 미국까지 퍼져가지고요. 사망 소식이 들리고 있어요. 겨울철에 가장 움직임이 좋은 종목은 백신주가 테마주로서 움직임이 나오고요. 이글벳을 제가 정한 이유는 테마성도 있지만 실적이 안정적으로 흐르고 있다. 지금 추세가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에 테마적인 성격 플러스 나름대로 안정적인 성격으로 해서 큰 폭 상승이 예상돼요. 이런 종목은 지금 목표가는 6,700원. 네네. 예, 6,700원인데요. 무난히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요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네. 홀딩 전략입니다. 홀딩 하시면 틀림없이 네. 아주 흐뭇한 결과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일단 이글벳 보유하신 분들은 굳건하게 한번 홀딩해 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 모베이스입니다. 사실 최근 들어 수익률이 상당히 좋았었는데 올해 들어서 좀 주가가 많이 안 좋았습니다. 수익률을 좀 많이 반납한 상태이죠. 2.4% 플러스권에 유지하고 있는데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도 드실 것 같아요. 모베이스 어떤가요? 예, 모베이스는 좀 많이 올랐다가 요즘에 네. 많이 빠졌는데요. 실질적으로 잠시만요. 차트를 제가 한번 볼게요. 네. 차트를 보면서 모베이스 어저께 또 많이 빠지고 이제 추세가 약간 꺾이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반등의 여력이 있다고 봐요. 잠시만요. 네. 일단 어제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은 좀 반발 매수세가 들어온 것 같은데 차트 준비 되셨습니까? 네, 됐습니다. 네. 자, 보면요. 모베이스가 여기 뉴스가 나왔었죠. 많이 빠졌을 때 뉴스가 베트남 화재 때문에 악재로 작용해서 많이 빠졌는데요. 이건 실질적으로 그 화재가 큰 어떤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단기간에 복구가 가능하고요. 지금 추세적인 이 상승 추세 전환의 초입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 보유하신 분들은 그동안의 낙폭 때문에 수익폭을 좀 많이 반납을 했지만은 실망하지 마시고요. 추세가 살아있고 나름대로 그 악재는 단기적인 악재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다면은 오늘 반등으로 이어져서 내일부터는 다시 추세를 타는 이런 흐름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까지
흔들림 없이 가지고 가면은 네. 큰 수익으로 보답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일단 최근 모베이스 베트남 공장 화재 소식은 단기 악재에 그칠 것이다. 목표가까지 홀딩해보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박수범 전문가님의 내일장 대장주 어떤 종목인지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총 한 종목 들고 오셨고요. 어떤 종목일까요? 하이트 진로입니다. 국내 대표적인 주류 업계 종목이죠. 오늘 주가는 기관의 매수가 유입되면서 2% 이상 올랐는데요. 거래도 실리면서 5일선 위로 올라섰습니다. 네, 하이트 진로 자세한 투자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네, 하이트 진로를 좀 들고 나왔습니다.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주가가 많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야말로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도 매출이 좀 많이 줄어들었고요.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주류 사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건 이제 맥주 시장과 이제 소주 시장을 좀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소주 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점유율이 50%가 넘을 정도로 이제 큰 점유율을 좀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 이제, 소주를 이제 생산하는 업체가 대략 국내에 10개 회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나머지 9개 회사가 그 나머지 분산해서 좀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맥주 시장 같은 경우에 보게 된다면, 맥주 시장은 지금 현재, 지금 오비 맥주라는 이제 비상장 회사가 있습니다. 오비 맥주랑 하이트 진로랑 이렇게 양대 상맥인데, 지금 이제 맥주 시장에서 좀 화이트 진로에 대한 이제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계속해서 주류 사업 쪽으로 이제 진출을 하고 있는 이제 롯데칠성 쪽에서 기존에 이제 맥주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 쪽 아사히 맥주를 이제 국내 수입을 해와서 이제 국내 판매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일본에서 이제 원전 사고 문제가 나면서 판매량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롯데 쪽에서 2012년도에 7천억을 투자해서 올해 이제 설비가 완료되고, 그 설비가 완료되는 부분에 있어서 올해 4월부터 새로운 제품이 런칭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지금 현재 기존의 오비 맥주, 그리고 이 하이트 진로, 그리고 롯데, 이렇게 삼각 구도가 좀 만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맥주 시장에서 아무래도 하이트 진로가 매출이 좀 더 줄어들지 않겠냐, 이런 우려감이 많이 주가에 좀 많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하이트 진로가 그에 따라 이제 밸류에이션도 만들어졌고, 거기에 따라 모멘텀도 형성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아무래도 지금 국내가 아니라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이벤트가 많습니다. 글로벌 이벤트로 보자면 지금 현재 소치 동계올림픽이 있죠. 네. 그리고 그에 따른 이제 인천 아시안 게임이 있죠. 그리고 브라질 월드컵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세 가지의 큰 이벤트에 있어서 매출이 작년보다는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가 워낙 또 주류 사업 쪽으로 해서 싸움이 좀 경쟁이 좀 치열해지다 보니까 지금 이제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에도 중국으로 좀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3,000개가 넘는 이제 오프라인 거래처가 지금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을 2015년까지 10,000개, 그러니까 3배 이상 지금 늘린다는 게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또 중국 내수주, 성장주로서 하이트 진로를 우리가 또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하이트 진로 이제 사장님도 거의 신년사에서 사생 결단을 낼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을 좀 선포를 좀 했었는데요. 네. 이러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마케팅을 좀 공격적으로 하겠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너무 하이트 진로가 보수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접근을 했었고, 그에 따른 맥주 시장에서 오비 맥주에게 시장을 점유율을 많이 빼앗겼습니다. 그렇게 따른 이제 주가가 많이 하락했던 부분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 오비 맥주가 맥주 시장, 전체 맥주 시장에서 60%라는 점유율로 크게 성장했던 부분에 있어서 하이트 진로가 좀 퇴보되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다시 한 번 더 심기일전을 하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네. 하이트 진로 지금 현재 우리가 좀 매수해 볼 수 있는 좋은 찬스의 위치라고 좀 보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 정말 저점에 있는 밸류에이션이 살아있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단기 수익을 크게 좀 맛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투자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이트 진로 지금 현재 오늘 종가가 22,150원이었습니다. 거기에 따라 이제 거래량도 좀 형성되는 부분이었고요. 네. 그동안 개인들만이 좀 외롭게 좀 매수를 좀 하는 분위기였고, 거기에 따라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 이제 매수 물량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는데,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기관주에서 좀 관심을 좀 가지기 시작했고요. 아직까지는 오늘 시장에서도 이제 기술적으로 보시다시피 22평선을 좀 부딪히고 아직까지 좀 강한, 뚫어버리는 강한 흐름들은 나오지 않았지만 거래량이 좀 형성되었고 그게 따라 크게 밀리지 않았다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내일도 큰 상승률을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이트실로 좀 관심을 좀 가지고요. 내일 시초가를 잡겠습니다. 시초가를 잡고 네. 목표 가격은 3만원입니다. 그리고 손절 가격은 21,0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매출 성장 기대감이 살아있는 하이트진로 지금이 저가 매수 기회다라는 설명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자, 두 전문가님의 최종 포트폴리오 화면으로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내일장 불기둥 시간입니다. 내일 시초가에서 어떤 종목이 급등할까요? 불기둥 종목 함께 보시죠. 네, 박수범 전문가님의 내일장 불기둥 종목은 예스24입니다. 인터넷 서점이고요. 코스닥 종목입니다. 이번 CES에서 컬러 전자책을 공개했죠. 하지만 오늘 주가는 빠졌습니다. 2% 가까이 내리며 4,44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윤정민 전문가님의 내일장 불기둥 종목은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국내 임플란트 시장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죠. 실제 기대감으로 주가가 최근 많이 올라왔는데 주봉으로 보니 3주간 무려 20% 가까이 상승한 바 있는 종목입니다. 네, 먼저 박수범 전문가님 예스24 들고 오셨는데 CS 2014를 노린 접근인 건가요? 어떻게? 예스24, 그렇게도 좀 볼 수는 있는 부분이지만, 그 부분은 아무래도 킨들파이어라는 이제 기존에 이제 아마존 쪽에서 제품이 나왔던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크게 좀 시장에서 그렇게 주가 상승에는 큰 영향을 못 미치는 것 같고요. 이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매출이 일어나야지만, 실적이 나와야지만, 주가에 큰 반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스24 정말 이제는 좀 갈 자리고 가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좀 들고 나왔고요. 예스24 아시다시피 한세 예스24 홀딩스의 이제 자회사입니다. 그 자회사 쪽에는 또 한세 실업이라는 또 회사가 있죠. 이런 이제 그 한세 실업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보면 어류 OEM 방식으로 생산해서 미국 쪽 수출을 하면서 이제 달러로 결제를 받는데요. 달러 강세에 있어서 한세실업이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고 그에 따라 예스24 또한 국내 인터넷 서점 판매율 1위 회사로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터넷 판매 쪽에서 이제 시장 점유율이 1위인 업체가 이게 바로 이 예스24라는 회사입니다. 거기에 따른 시장 점유율은 44%입니다. 매년 점유율은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스24 매출이라든가 순이익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자, 주가 또한 이제 차트를 보면서 좀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주가 또한 최근에 8,000원에서 거의 지금 현재 2분의 1 토막이나 50% 정도 하락된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좀 상승 흐름을 좀 잡아주고 있고요.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주면서 다시 한 번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앵커님이 앞에 말씀하셨던 태블릿 PC죠. 태블릿 PC 이제 크레마1이라는 제품인데, 이 크레마1이라는 제품이 최근에 나온 이제 아마존 쪽에서 나온 킨들파이어보다도 이제 가볍습니다. 가볍고 기능도 더 뛰어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소비자 가격을 판매를 지금 현재 20만원 안팎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생각으로 좀 판매율이 좀 좋지 않겠냐. 그리고 국내 판매뿐만 아니라 해외 판매도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일정 실적이 나오는 부분이 좀 만들어지지 않겠냐는 좀 기대감. 그리고, 그게 따른 이제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상승 흐름을 좀 잡아주고 있고, 이틀 연속으로 지금 현재 62평선에서, 아무래도 좀
저항을 좀 받고 있는 흐름들이지만 아직까지도 수급적으로는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수급이 10만 주 이상만 형성돼 준다면 충분히 불기둥 흐름은 나올 수 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투자 전략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전략. 자, 예스24 내 그 시초가로 이제 매수를 하고요. 거기다 목표 가격 5,500원까지 보고요. 그리고 네. 손절가 4,3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스24 자세한 대응 전략 짜드렸고요. 다음 살펴볼 종목은 윤종민 전문가님의 내일장 불기둥 종목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주가가 최근 바닥을 찍고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을까요? 예, 단기적으로 많이 네. 올랐죠. 네, 근데 오스템 임플란트는 그동안에 많이 좀 빠졌었어요. 그렇죠. 근데 오스템 임플란트는 치과용 임플란트 생산업체인데요. 우리가 이제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은, 치아가 좀 상할 염려가 많이 있죠. 저도 나이는 젊은데, 아직까지 네. 이쪽 어금니 쪽에, 제가 이런 경우는 지금 대세가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인데,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는 세계적으로도 좀 알려져 있죠. 그 유럽하고 또 아시아, 중국, 또 미국까지 진출해 있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글로벌 경기 침체로 해서 매출이 좀 감소했었어요. 근데 미국을 필두로 해서 지금 경기가 회복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요즘에도 기관하고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단기 파동이 나왔는데요. 앞으로도 그 해외 법인을 중심으로 해서 실적 개선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경기가 이제 좀 나아지면은 그래서 올해는 최대 실적을 거둘 것이라는 그 예상이 있어요. 네. 그렇다면은 지금 이건 불기둥 종목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누르면 한번 주겠죠. 그렇지만 제가 이 차트상으로 기술적 분석상으로 볼 때는 내일 한번 쭉 뻗어나갈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다. 차트를 잠깐 볼게요. 차트 보면 이게 점차적으로 그동안 낙폭 과대였는데 저항을 점차로 뚫으면서요. 지금 시세가 쭉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저항이 그 위에 있어요. 위에 한 28,700원 정도의 저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한번 눌림을 주고 추가로 더 상승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내일 불기둥 종목으로 제가 가져왔는데요. 매수가는 편입은 내일 시초가로 매수하고요. 그다음에 그 목표가는 27,150원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25,500원 이렇게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스템 임플란트까지 자세한 대응 전략 들어봤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실시간 증문 즉설 함께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전화 02-3153-2611번 열려있고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보유하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질문들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 전화 연결 주인공 어떤 분인지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어머니 어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저 오리온요. 오리온이요? 예. 네. 일단, 이번 새해 들어서는 좀 주가 흐름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예, 근데 그게 한 달 정도 됐거든요, 산지가. 그러세요. 매수가 정확히 얼마이세요? 92만 원에 네. 20%요. 92만 원의 비중이 20%. 일단, 네. 오리온 그래도 좀 덩치가 크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 많이 망설이셨을 것 같은데, 아니요, 이게요, 보니까 막 100만 원 넘더라고요. 그렇죠. 100만 원 넘더라고요. 그래서 90만 원으로 떨어졌길래 그냥 얼른 샀거든요. 그러세요. 어떤 뭐 분석 안 하시고 그냥 바로 들어가신 네, 거세요? 그냥 이거 오리온 하면 그래도 좀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그러게요. 주식 산지도 한 봄에 시작했으니까 몇 달 안 됐거든요. 아,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오리온 오늘 어떤 점이 그럼 가장 궁금하세요? 지금 이게 5% 이상 떨어졌잖아요. 네.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것을 오늘 팔까 어쩔까 엄청 망설였거든요. 그러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오리온 좀 자세하게 상담 도와봐 드릴게요. 잘 들어봐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범 전문가님, 오리온 들어봤습니다. 좀 덩치가 큰 종목이잖아요.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오리온 하면 뭐 초코파이, 뭐 저도 초코파이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네. 자, 오리온이 그동안 좀 큰 성장률을 보여줬던 부분들은 이제 러시아라든가 이제 중국이라든가 그리고 동남아 이쪽에서 이제 오리온 제품이 그야말로 초코파이가 판매율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또 주가 흐름이 좀 내려오는 흐름들은 아무래도 좀 실적이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좀 묻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에 따른 이제 지금 이제 매도 물량이 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기술적으로 지금 오리온은 이제 접근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월봉을 보더라도 지금 이제 25일봉을 지금 이제 이탈한 흐름에 있어서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 주봉에 있어서도 지금 이제 122평선을 좀 이탈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추세적으로는 계속 좀 하락을 하겠다라는 우리가 좀 신호로 좀 받아들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일봉상으로 보더라도, 지금 현재, 전 저점 부분을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전 저점 부분을 이탈하는 이러한 흐름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면, 일단은 저는, 오리온의 실적이 지금 4분기 실적이 기대 이하다라는 좀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럴 때는 좀 현금화를 하는 게 좀 맞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좀 아쉽고 뭐 가슴이 좀 아프시겠지만 좀 현금화를 하셔서 좀 대응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럼 전혀 반등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네, 일단 실적 발표가 이루어져야지 네. 어느 정도 반등 시점은 만들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실적 네. 발표 이전까지는 계속 추세적으로는 좀 하락 부분이 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군요. 일단 리스크 관리 차원상 좀 손절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대응 전략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다음 전화 연결 주인공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예, 인선 ENT. 네, 인선 박살. ENT요. 예, 예. 네, 매수하신 가격대하고 비중 말씀해 주십시오. 매수 가격은 2,100원이고요. 2,100원이요? 네, 비중은요? 예, 한 60% 됩니다. 60%요. 일단 네. 오늘 종가가 딱 2,200원이니까 거의 매수하신 가격대 비슷하신 것 같은데 언제쯤 들어가셨어요? 한 1월 달에 들어갔는데요. 1월이요? 예, 예. 올해 12월 달에요. 12월 달에요? 예, 예. 아,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어떤 점이 오늘 가장 궁금하세요? 이거 장기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장기 투자?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인선 ENT 장기 투자 가능한 종목인지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윤정민 전문가님, 인선 ENT 들어왔는데, 일단 장기 투자 가능한지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인선 ENT. 지금 수익 중이네요. 60%면은 비중이 상당히 많은 편이죠. 네. 인선 ENT는 뭐, 건설 폐기물 일괄 처리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흑자 전환 했는데, 나름대로, 실적은 괜찮아졌어요. 매출이 감소했는데도 흑자로 전환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이 관리가 확실히 되고 있다. 또 앞으로, 중고차 시장 재활용, 이게 확대된다면은 이 매출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다만 이 단점이 뭐냐면은, 자, 차트를 한번 볼까요? 이거 보면은, 거래량이 없어요. 오늘 보면 2,200원짜리가 12,596주, 하루 종일, 12,596주가 거래되는데 몇 주나 가지고 계신지 모르지만은 장기 투자 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목표가를 2,500원으로 보시고요. 2,500원에서 매도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탔으면 좋겠어요. 이런 종목들은 네. 매출이 늘어나야 되는데 매출이 안 늘어나고 내부적인 어떤 관리 이런 개선으로 인해서 흑자는 전환했어요. 상당히 어떤 내부적으로 부채율도 낮고 유비율도 상당히 있는 종목이라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거래량이 이렇게 많지 않은 종목들은 상당히 지루하고 기다리는데 힘든 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익 중이니까 조금 더 기다리면요. 2,500원까지는 올 것 같아요. 네. 목표가를 2,500원 잡으시고 네. 나머지는 종목 교체가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인선 ENT 좀 장기 투자는 부정적으로 보셨거든요. 목표가 2,500원까지만 홀딩해보자라고 하시니까 대응 전략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먼저 KB금융 살펴봐 드릴게요. 0979님의 종목이고요. 이분 매수하신 가격대가 46,600원이시고 비중 20%.
어떻게 대응해 봐야 할까요? 라고 물어봐 주셨어요. 네. 자, 지금 이제, 지금 소리.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좀 전달을 잘못했는데, 예, 소리바다 먼저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소리바다 매수하신 가격대가 5,000원이었고요. 비중이 100%. 소리바다 어제도 상담해 드렸던 종목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자, 지금 소리바다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현재가가 지금 3,610원입니다. 지금 3,610원이고, 그게 따른 이제 거래량도 지금 이제 조금 줄어든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소리바다 하면 지금 이제 상승하는 흐름이 왜 상승하고 있냐? 바로 이제 영화 변호인 때문이죠. 변호인의 윌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가, 위너스라는 회사가 공동 제작을 했던 부분이었는데, 윌 엔터테인먼트의 지분을 75%를 가지고 있는 지금 이제 소리바다가 지금 주가 상승 흐름을 잡아주고 있고요. 지금 800만이 지금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아무래도 지금 1,000만 관객을 돌파하지 않겠냐라고 좀 보여있기 때문에 1,000만 관객 돌파할 때까지는 좀 소리바다 좀 홀딩해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좀 보이는데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종가가 지금 3,610원이고 거기에 따른 지금 이제 매수가가 지금 5,000원이다 보니까 좀 오랫동안 지금 그러게요. 가지고 계셨던 종목인 것 같아요. 거의 네.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 한 3, 4월 달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5,000원까지는 좀 힘들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어느 정도 네. 4,500원 정도 오면은 좀 정리를 하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리바다 4,500원까지 올라온다면 그때는 좀 정리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 문자가 많다 보니까 제가 좀 헷갈리는데 다음 살펴볼 종목이 바로 KB금융입니다. 이분 매수하신 가격대가 46,600원이시고요. 비중이 20%딱 오늘 종가이시네요. 윤종민 전문가님. 예. 46,600원이면은 오늘 종가네요. 그런데 KB금융은 금융기관 중에서는 상당히 실적이 좋아요. 실적이 좋고 지금 현재 한 6개월째, 7개월째 기관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죠. 요건 4분기하고 올해 작년 4분기 금융기관 중에서 최고의 실적을 거뒀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올해도 꾸준히 좋아질 수 있다고 판단이 돼요. 자, 보면은 차트를 보면요. 지금 5월달부터 기관들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 기관들이 매수세가 계속 들어온다는 건 뭐냐면 이 KB금융에 대해서 좋게 본다. 이 KB금융에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이런 자신감의 표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언제 매수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딱 매수가가 왔는데 20%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요. 44,000원까지 목표가를 보고요. 일단 한번 매도를 해주고 다시 눌림을 줄 때나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목표가는 44,000원으로 제시하고요. 손절해 이런 가격은 한 38,000원 이렇게 38,500원이라든지 121선 이탈 시에는 손절하는 걸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네. 일단 KB금융 손절가였죠. 38,000원 지지 여부 꼭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살펴볼 종목은요. 삼성화재가 들어왔습니다. 이번 매수하신 가격대가 25만 원, 비중 20%. 대응 방법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박수범 전문가님. 네. 지금 이제 삼성화재 지금 25만 원에 지금 매수하셨는데요.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삼성화재 지금 최근에 좀 화재주도 좀 좋은 분위기가 좀 만들어지고 있죠. 보험료도 좀 인상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자동차 분야에 있어서, 보험료를 좀 인상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채산성이 좀 좋아지지 않겠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출이 조금 더 줄어들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제 삼성화재 지금 현재 122평선에서 지금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가 이제 245,500원이고요. 그게 따라 이제 25만원에 20%를 좀 가지고 계신데, 일단 좀 손절가는 좀 제시해 드릴게요. 차트 흐름이 그렇게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네. 일단 지금 24만원, 네, 24만원을 좀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를 24만원 제시해드리고, 24만원을 좀 이탈하는 흐름이 좀 나아진다. 이러면은 추세적으로는 좀 꺾였다라고 좀 보시고, 네. 좀 손절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렇지 않다면 목표 가격은 27만원까지 좀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화재 일단 손절가 24만 원 지켜지는지 잘 확인하시고요. 목표가는 27만 원 잘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살펴볼 종목은 위메이드가 들어왔습니다. 01312의 종목이고요. 이번
매수하신 가격대가 32,700원, 그리고 비중이 50%, 거의 뭐 오늘 종가와 비슷한 수준인데 최근의 게임주 큰 뭐 탄력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윤종민 전문가님. 예, 게임주가 이제 그동안에 게임주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하락을 계속했죠. 네. 컴투스부터 해서 아니면 게임빌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큰 폭으로 상승했었어요. 그리고 실적도 괜찮고요. 네. 위메이드는 성공한 게임주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요. 차트를 한번 볼까요? 네. 차트를 보면은 하락이 지속적으로 쭉 했는데 이제 바닥을 다졌다고 봐요. 위메이드 요번에 또 신작도 이제 성공 가능성이 있고 그 전에 뭐 여러 가지 좋은 게임을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면은 32,000 매수가가 32,700원이네요. 네. 50% 비중인데 홀딩 전략이고요. 제가 네. 지금 이건 지속적인 추세적인 상승이 일어나기 직전이기 때문에 좀 네. 시간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봐요. 그래서 오랫동안 갖고 있을 수 있는 좀 장기적으로 갖고 있을 수 있다면은 네. 손절가는 오늘 저점인 3450원으로 정하시고요. 목표가는 네. 네. 한 4만 1,000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1차적으로 네. 정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위메이드 장기 보유도 가능하겠다라는 설명해 주셨고요. 손절가 오늘 저점이었던 3450원 지지 여부 잘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웅진케미칼 들어봤습니다. 7242님의 종목이고요. 이분 매수하신 가격대가 1,750원, 비중 15%. 일단 오늘 종가는 1,900원이군요. 대응 전략 짜주시죠. 네, 웅진케미칼을 좀 매수를 하셨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웅진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그 정수기 필터를 좀 만드는 이제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이제 오늘 종가가 1,900원이었고요. 웅진케미칼 같은 경우는 크게 너무 목표 가격 크게 잡지 마시고, 네. 일단은 12,000원까지 목표 가격을 좀 잡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해서 좀 대응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 종목 더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S 산전이 들어왔는데요. 이분 매수하신 가격대가 69,500원, 그리고 비중이 20%, 향후 보유 전망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LS 산전이요. 예, LS 산전. 네. 제가 볼 때는, 차트 한번 보시죠. 네. 상당히 괜찮아 보여요. LS 산전, 지금 외국인들이 상당히 매수를 꾸준히 해왔어요. 여러 가지 실적 측면이나 괜찮죠. 추세적인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온다. 추세적인 흐름이라는 것은. 그리고 지금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돌파할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렇다면은, 지금 69,500원, 20%인데 69,500원 좀 손실 중이죠. 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주봉으로 보면 목표가는 이것은 파동이 크지 않은 종목이라서 너무 높게 보시는 것보다는 73,500원 정도, 73,500원 정도 목표가 보시고요. 손절가는 한 63,000원 정도로요. 손절가를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손절 이거보다는 수익으로 전환될 것으로 믿고 네.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하실 분은 샘플러스 박수범 전문가, 윤정민 전문가 두 분이었습니다. 두 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내일장 대장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보다 알찬 내용으로 내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